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1% 하락한 가운데 3,000선을 무너지면서 2,994.29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0.6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20.1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이 사자세가 보였고요. 개인이 2,394억 원, 외국인이 3,186억 원 물량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5,931억 원 물량 덜어냈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 수급 상황은 개인만이 홀로 매도 우위에 가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0억 원 물량 덜어냈고요. 기관과 외국인 반면에 사자세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825억 원으로 조금 더 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왕 루카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짜 빠지셨어요. 살이요. 오늘도 빠졌습니까? 네. 아,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직 멀었다고요? 네. 지난주보다 훨씬 말라진 모습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시청자들의 계좌는 이제 불려야 되고요. 제 네. 살을 이제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지금 아직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비법이 있나요? 비법이요? 네.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네. 2번 정도? 네. 몇 시간이요? 한 궁금한데? 시간씩. 한 시간씩? 오, 네. 일주일에 2번 1시간만으로도 이렇게 홀쭉해질 수 있나요? 식단이 그렇죠. 8알이었을까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이라 해가지고요. 아. 네, 1시간만으로 끝내버리는 운동이 있거든요. 네, 기회가 된다면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날이 홀쭉해지는 루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2주마다 한 번씩 보니까 저는 더 체감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씬해진 루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죠.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07391 꼭 입력해 주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90739111이네요. 1이 2개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비법도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죠. 힐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반갑습니다라고 남겨주신 가운데 성공하자님께서 반갑습니다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많은 분들 반갑고요.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인증샷 남겨주시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상담 코너가 있으니까요. 혹시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내 종목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디테일한 이 진입의 이유, 시기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크리스마스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코너, 한 줄평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주식왕 루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디커플링 어떻게? 라고 남겨주셨네요. 어떤 것과 디커플링이죠? 코스피와 코스닥인가요? 아니면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인가요? 일단 미증시와도 일치가 되고요. 네. 시황과도 일치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신고가 갱신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네. 최근 며칠간은 조정이 왔지만 네, 살짝의 조정이 그렇죠. 있었죠. 근데 신고가를 갱신하는 날에도 우리나라 주식은 국내 증시는 빠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그럴 때 시장에 의존을 하기보다는 네. 그 시장에 맞는 대응 방법으로 시장에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미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테마일수록 되는 장일수록 테마 수급이 굉장히 몰려서 이렇게 테마적으로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특정 테마, 특정 섹터를 잘 고르기만 한다면 그 테마 안에서 종목을 잘 골라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고 계속 우울해만 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그 장 초반 강세가 될 수 있는 테마가 뭔지, 섹터가 뭔지부터 아셔야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지금 최근에 사이클을 보시면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다시 조정이 오긴 했는데 이 신호탄이 다시 한번 반도체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DDR5 관련주로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는데 그 DDR5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반도체 이제 그 이상 컴퓨터에 들어가는 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DDR4 때 4배 정도 그 관련주들이 폭등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2배까지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 2배 더 갈 수 있는 종목을 저와 함께 가져가시고 싶으신 노란톡방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그 상승세 한번 같이 먹을 수 있는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상승장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정보 알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073911 2번의 11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평 이야기를 나눠볼까 봐요.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이제 좋아질까요? 네, 저는 좋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충분한 조정세가 지금 왔고요. 공급난도 어느 정도 지금 해결이 된 상태에서 네. 반도체 관련 사이클이 어느 정도 공급에 맞춰서 그 수요도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근 크게 오른 만큼 국내 증시 또한 그거에 이제 훈풍이 불어서 국내 증시도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에 미래 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관련주들을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고점에 물려서 이렇게 가슴 아프다가 손절하시는 일 없도록 그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점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저점에서 사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제가 계속해서 힌트를 드릴 거고요. 이 2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24시간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루카 전문가님께서 알차게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2시간 잘 들어보시고 그래도 나 좀 더 궁금한데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더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평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클래스 코너이고요.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애니플러스입니다. 진격의 거인 유통과 상품화 속에서 증권가가 저평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저평가 분석에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애니플러스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 NFT와 관련해서 또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진격의 거인 그 상품이 굉장히 한때 인기였죠. 혹시 보셨나요? 저는 너무 잔인해서 보진 못했지만 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보고 그렇죠. 네. 만화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그렇죠. 네, 다 챙겨 보더라고요. 저도 보다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제가 좀 잔인한 걸 못 보거든요. 네. 의외로요. 의외로 그렇죠. 의외로 제가 잔인한 거 못 보고 좀 그래서 보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잠깐 봤지만 굉장히 자극적이고 재미가 있죠. 네. 그런 컨텐츠를 유통하고 상품화 한다는 것 자체가 실적에 포함이 돼서 주가가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진격의 거인 재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결국 NFT죠. 네, NFT 네. 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장주부터 그 관련 주들이 큰 조정이 왔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 NFT의 숨은 히든 종목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니플러스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지금 애니플러스를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또한 NFT가 포함이 되어 있는 재료가 있는 기업이고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평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을 일으켰는데 이게 내일도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 상황도 받쳐줘야 되고 이 NFT에 대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계속되는 상승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NFT 그리고 더 확장을 해서 P2E 테마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노란 톡방에서 이 부분들 P2E,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그 관련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와 함께 노란 톡방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애니플러스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남겨주셨습니다. NFT 관련주로 또 이 테마로서 떴는데요. 내일까지 잘 갈 수 있을지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분석 살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아래 보이는 비밀번호 꼭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NFT 관련주들 정말 네. 이제 저평가된 분석들을 찾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미 네네. 오른 NFT 관련 테마들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고요. 게임빌이 오늘 또 올랐던 모습이네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비덴트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NFT 테마로 주목을 오늘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네. 안 받다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종목들 몇 종목 더 있죠. 당연히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망들. 그 전망들 당연히 숨겨져 있는 종목들은 더 네.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먼저 선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없죠. 네,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도 조금 더 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습니까? 아, 네. 어떤 부분은 또 부동산 관련해서 네, 메타버스, NFT, 네, 부동산. 네, 최근에 관련주로 이제, 또 예, 오르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핫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 메타버스 부동산에 대해서 1년 네. 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 그 플랫폼 안에 부동산들이 100배 이상 뛰었거든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0배 이상 뛰었고. 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NFT가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현실화가 됐을 때 네. 어떤 거를 채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렇죠. 가상 부동산이라는 것도 플랫폼이 되게 많은데 그 플랫폼 중에 시장이 어떤 걸 채택을 하느냐. 어떤 기업이 어떤 플랫폼과 콜라보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것들이 헛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NFT 플랫폼에 땅을 샀는데 거기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메타버스 세계가 구현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헛방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조심하셔야 되고 리스크가 있는 만큼 하이 리스크에 이제 하이 리턴이죠. 그만큼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 플랫폼의 사실 유효성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NFT 같은 경우에 그 연동된 코인들, 그 코인들까지 같이 움직임을 맞습니다. 봐주면서 전날에 그 코인이 급등을 하면은 NFT 관련주 그 기업들도 큰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체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 친절하게 그 NFT에 대한 사이클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인이 먼저 오르면 그에 관련해서 또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던 사실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네. 발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노란톡방을 참여하면 좋겠네요. 다음 종목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올랐습니다. 수소사업 진출 소식에 강세를 보였네요. SK 네. 오늘 살펴보시면요. 6.9%,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6만 원 선까지 올라선 모습이고 장 초반에 24만 원이었던 시초가가 26만 2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SK는 이제 이 무거운 17조짜리 네. 아이가 이렇게 7%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기업들이 하나씩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사이클도 한번 좀 순환매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는 거는 수소차가 앞으로 그 시장 참여자들의 재미를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물론 지금 상용화가
거의 그냥 확정이 되어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시세를 더 줄 수도 있겠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매력적인 건 지금 수소거든요. 네, 전기차 시장 섹터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거기서 히든 종목을 찾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좀 들어가기에도 부담스럽고 말이죠. 근데 지금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사고 있는 그런 대형주들 그리고 수소 관련한 그런 대장주들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K도 이 대장주에 좀 편입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매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한 번도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어요. 조정을 받은 적이 없는 종목이 있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상승해서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오, 네, 그래서 네. 노란톡방 분들이 이제 알아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 종목 참 궁금한데요. 네, 뭐 시장이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자리를 잡아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힌트를 드리면 그냥 네. 순수한 아이입니다. 네, 순수한 아이다.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 더 그렇습니까? 주십시오. 순수한 아이. 네, 제가 봤을 때 앵커님이 고민을 안 하시고 어렵다고 하시지 아유, 않았나요? 고민해봤는데요. 아, 굉장히 네.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퓨어한 아이라는 뜻일까요? 아이고. 순수가 여러 순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퓨어한 아이죠. 네. 퓨어. 네, 여기까지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퓨어한 네, 아이군요. 퓨어한 아이입니다. 네. 네, 이 순수한 아이 알고 싶으신 분들 네. 노란톡방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종목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단 한 번의 조정이 없다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까지 SK를 이야기하면서 수소 산업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네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조금 더 뜰 수 있는 가망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그 시장 안에서 어찌됐든 외인들이나 기관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저점에서 매수하는 아이들인데 네. 걔들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급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초가 되면은 아니면 12월부터 되면은 이 수소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소 관련한 관련주들을 지금 외인들, 특히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수소 관련주들 워낙에 많은 종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더 옥석일지가 궁금한 부분인데 전문가님 이거 정도는 알려주시죠. 대장주가 좋을까요? 소부장이 좋을까요? 그거는 네. 선택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일단은 대장주 위주로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가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대장주를 먼저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장주를 먼저 매매 성공 확률을 높여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형주들을 매매하는 방법을 좀 택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계좌를 잃지 않고 시드가 없으면 시장에 아예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장주로서 조금 수익을 챙기다가 나는 이 정도면은 조금 주식시장에서 마스터가 된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단타도 조금 더 하시고 단기적인 접근도 하시는 게 옳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모로 대장주가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진단키트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첫 4,000명대로 돌파를 했습니다. 2,000명, 3,000명을 하다가 4,000명까지 갔네요. 진단키트주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제니 12.9% 상승을 했고요. 랩지도믹스, 휴마시스 6, 7%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 네. 진단키트주는 제가 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코로나가 먼저 발현이 되고 나서 진단키트주가 갈 때는 뭔가 테마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진단키트의 구매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명절이죠. 미국의 네. 명절인데 가족들한테 찾아가기 전에 이제 코로나 검사라도 맞고 가나. 그러니까 집 앞에서 코로나 검사 한번 하고 나는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실적이 곧 한국의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데 왜 한국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지금 유일하게 한국만이 진단키트 정확도가 9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요. 그 사실 아셨나요? 몰랐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정말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K 진단 키트까지. 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젠이랑 국뽕이 절로 휴마시스가 나오는데요. 네. 네, 그렇죠. 미국 정부랑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수감사절도 앞두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위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면 안 되지만 4천 명대가 지금 넘어가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키트의 수요는 앞으로도 넘어갈 거다. 그래서 테마적인 접근보다는 지금은 이제 하나의 섹터로 인정을 해서 이거를 저점일 때 사는 게 좋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라고 하니까 이제는 지나가는 테마인 것 같고 다음 연말은 이제 크리스마스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진단 키트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크리스마스 때요. 아니면 네, 명절인 설도 있고요. 계속해서 네. 명절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명절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진단키트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이제 그게 이제 큰 재료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네, A가 일어나면 B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다가 몇 개 이제 맞추다가 이제 꼬꾸라지는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AB라는 훈련을 원인과 결과 훈련을 하다 보면은 원인과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생각 못했네 해서 이거를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또 그게 이제 DB라고 하죠. 경험이 이제 쌓여서 그 주식시장에 한마디로 고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정답이 없거든요. 네,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지면 그게 곧 수익입니다. 근데 그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저와 함께 겪고 싶으신 분들은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 시나리오를 같이 함께 작성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익은 덤으로 가져가는 그런 노란 톡방으로 한번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단키트 관련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CJ제일제당입니다. PHA 사업 본격화 전망에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시죠. CJ제일제당. 오늘의 종가 상황은 38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에 39만 2천 원 선까지 돌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하면서 크게 풀리지 않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CJ제일제당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CJ제일제당은 이제 PHA 사업을 이제 본격화한다는 전망에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PHA 사업이란 건 이제 분해성 플라스틱, 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되는 거니까. 그쵸, 생물화가 될 수 있는 네, 플라스틱인데 환경이 굉장히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ESG 바람이 당연히 불고 있고 환경을 네. 생각하는 기업 경영에 그런 바람이 예전에 불었고 지금은 아예 기본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요즘에 ESG 감성이 또 유행이라고 하는데. 감성이 또 있나요? 네, 감수성까지요. 감수성까지 또 뼛속까지 네. 친환경적인 네네. 사람이 또 각광을 받는 시대가 그렇죠. 도래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뭐 기업이- ESG 감성은 좀 처음 들었는데 네. 그게 바로 저희가 아닌가. 아, 딱 듣자마자 이거 내 단어구나 생각이 앞으로 들었습니다. 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저도 이제- 신조어 찾다가 알게 된 거라서. 그렇군요. 네. 네, 앞으로 네. 이제 ESG 감성 전문가 루카라고 네. 하고요. 네. 아무튼 이 ESG의 경영에 있어서만큼은 글로벌 기업들도 거래를 아예 안 하는 지금 추세예요. 그러니까 ESG 경영 순위에서 밀리거나 점수가 안 되면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막는다고 하는데 네. 그 길이 당연히 기업 활동을 지구에서 길게 할 수 있는 방법,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CJ제일제당으로 다시 넘어와서 차트를 보시면요. 네.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기술적 분석이 잘 들어맞는 편입니다. 굉장히. 제가 지금 선 2개 그어놨죠. 자, 선 2개 그어놨고 제가 2주에 한 번씩 와서 까먹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자, 여기 지금 지지라인 매물대가 있습니다. 지지라인 매물대가 있고 자, 여기도 지금 지지라인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지금 상승세가 한번 나왔고요.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제가 앞에 그어놨던 지지선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의
슈팅이 나왔을 때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정확히 이 선이 지금 저항선이 되어서 빠지고 있다. 그 말은 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CJ제일제당을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수익 시전을 챙기고 나서 다시 한번 자리를 보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대형주들을 매매하실 때는 그 기술적 분석, 기본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뭐 방송에서도 교육을 드렸는데 그 교육을 참여를 못 하셨거나 아니면 그 교육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오시면 저와 함께 이렇게 지지 저항부터 추세 그리고 피보나치까지 저와 실전 매매로서 수익을 한번 챙겨가는 그런 노란 톡방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제일제당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B 디자인입니다. 권리락 효과의 발생에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종가는 9,51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4.3% 큰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권리락 효과의 급등을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권리락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름 바뀐 부분이 있죠. 세미시스코, 에디슨 EV도 네. 지금 무상증자로서 권리락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권리락이 무상증자로 일어나면 제일 좋은 저가의 매수의 기회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왜냐하면 무상증자 자체가 기업에 대한 호재,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잉여금을 주주들한테 주식으로서 환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호재가 될 수 있고 권리락이 일어났을 때 그 기업이 굉장히 싸 보인다. 그 어떤 의미에서 그 싸 보인다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HMB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마이너스 12.87% 권리락이 일어나서 여기에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차트를 보실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숫자로는 적어져 있지만 정확하게 이 권리락의 크기를 보려면 수정주가라는 수정주가 사용이라는 칸을 체크를 빼시고요. 적용을 누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권리락이 정확히 가격으로서 떨어진 부분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셔야 이게 권리락에 대한 정확한 크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HMB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자금 그리고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357억 원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빚을 갚거나 아니면 재무 개선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행한 게 아니라 시설자금, 운영자금. 자, 기업이라는 게 시설을 짓고 시설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기업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시설을 지을 거잖아요. 근데 그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잘만 참여한다 해도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되는 기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권리락까지 나타났으니 그 권리락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선 지금 9%대 상승이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권리락 매매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시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 권리락 매매가 굉장히 재밌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상따 핫따라고 하죠. 네, 핫따와 비슷한 느낌인데 네. 아예 다른 느낌입니다. 핫따는 악재 속에서 그거를 심리적인 반발 매수를 먹는 거고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기업의 그냥 기업 활동에 편입을 해서 이 저가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정당한 행위다. 그리고 매력적인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락 매매도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권리락 매매 재밌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권리락 매매 달달하게 수익 보시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073911 2번, 1이 2번입니다. 꼭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상담 남겨주시면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코너인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소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시고 계신데 톡방 분위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네요. 놀면서 하는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의 방송 봐요. 여러분 방송에 집중해야 되는데 떠드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집중이 안 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방송하고 있는데 마라마탕님 톡 재밌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마라마탕님 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주리니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라바탕님께서도 환영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나이스 보노님도 들어오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시고 있는 가운데 로제 떡볶이, 참치바요, 주먹밥, 게살, 김말이튀김 먹었다고 본날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다이어트하고 계신데 너무 힘들어요. 약 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물가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힘들다고 호소를 하시고 계시네요.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오늘 저녁이요. 닭가슴살에 현미밥 먹고 왔습니다. 2주 전에도 저한테 닭가슴살에 현미밥 먹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다는데 저희 식단에도 좀 사이클이 생겼으면 어서 빨리. 그렇군요. 네. 좋은 오르락 내리락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얼굴이 자꾸 말라지시니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계시고요. 윤상님께서 안녕하세요. 이 삼성전기와 위메이드에 대한 종목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역시나 또 전문가님 잘생겼다는 이야기가 많으셨네요. 빨간맛잎 들어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잘생긴 루카 전문가님 방입니다라고 봄날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고 계시고요. 바로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은요.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가는 25만 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24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된 현대모비스입니다. 0.41% 오늘 약보합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4만 3천 원, 장 초반에는 24만 5,5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던 현대모비스였는데요. 24만 1,500원까지 빠지기도 했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25만 원, 최근에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비중이 20% 꽤나 좀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모비스는 제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비중 20%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부담스러운 비중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모비스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사이클을 봤을 때 이제 자동차 섹터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해결이 되고 그 반도체 공급난이 해결이 된다면 그 차량용 반도체도 해결이 될 거고요. 그 차량용 반도체가 그 완성차 업체들에 하나씩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자동차 공장도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자동차에 지금 사람들의 공급에 맞춰 수요에 맞춰서 지금 공급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모비스도 하방 추세를 타고 있는데 그 하방 추세를 깰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중을 늘려 가시는 행위는 좀 자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에 그 비중을 다른 앞으로 다가올 사이클의 섹터에 투자를 해보는 게 낫겠다. 아까 말씀드린 수소 쪽이라든지 아니면 수소차라든지 그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한 종목 상담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M입니다. H&M이 두 개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매수가는 32,000원, 비중 10%라고 하고요. 두 번째 매수가는 38,000원에 비중 2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는 25,000원이었는데요. 0.4% 오늘 소폭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H&M은 이제 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네. 시청자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H&M의 기업의 내재 가치는 저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급등한 부분이 확실히 있고 지금 시장의 사이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선박 조선 쪽이 비주류 섹터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을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20% 정도 되시는데 38,000원에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HMM에 대한 내재 가치는 저도 의심을 하진 않고요. 이 거래 계약건이 다시 한번 터지고 선박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진입가는 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진입가를 간다면 저도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해드리겠지만 그 진입가에서부터 비중은 무조건 덜어서 가져가시고 선박 사이클보다는 다른 쪽 앞으로 아마 HMM의 선박 사이클이 돌아왔다가 다시 오는 날에는 메타버스와 NFT 조정기가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 NFT 그리고 P2E 섹터로 넘어가서 수익을 조금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H&M에 대한 종목 상담 자세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살펴보도록 하죠. 기아입니다. 매수가는 85,250원, 비중은 15%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83,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36%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둥펑 그룹이 20년 만에 기아와 결별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조정세 속에서 최근에 또 현대차가 잘 가기도 했고 네. 조정을 받을 자리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아 어떻게 보십니까? 저 기아 같은 경우에 조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위에 상승을 해서 고가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여기 위에서 지금 조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 지금 코로나 시점부터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세를 그어봐도 50% 자리까지 아직 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크게 오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섹터에 반도체 공급난이 해결이 되면은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기아가 니로를 이렇게 새로 니로 전기차를 새로 이렇게 출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디자인을 봤는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기아는 뭐니 해도 이제 애플카죠. 애플카 네. 기대감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애플카 관련된 자율주행 테마들이 엄청나게 갔고 오늘 이제 윤 대선 후보님께서 또 이제 이 대선 후보님께서는 이제 다른 정책을 내밀었지만 네. 윤 후보 정책님께서 자율주행이 아직 우리나라 부족하다라는 말 한마디에 아주 그냥 시장에서 자율주행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 자율주행 다음에 이 실제로 완성차 업체, 이 자율주행 차들을 만드는 완성차 업체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아차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은 하지 마르셔라. 하지만 대응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여기 최대 기준 75,000원 라인을 만약에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조금 비중을 줄여 가시고 자리를 다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참여 부탁드릴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루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9073911 꼭 입력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기입니다. 매수가는 17만 7,900원, 비중은 8%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상황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7만 7,500원, 매수가는 17만 7,900원인데요. 매수가와 종가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중 8%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전기도 지금 매수가를 보니 지금 최근에 진입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계열사의 이제 패키지 기판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이 삼성전기도 지금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지금 MLCC와 관련해서 좀 과도한 평가 속에서 이 삼성전기가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MLCC의 거품이 빠지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다. 근데 다행히도 문의해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단가가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스탠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 매물대가 어떻게 보면 2021년 1월부터 지금 상당히 긴 시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소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매물대에 대한 소화가 됐고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이 매물대가 소화된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슈팅이 나오고 돌파를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시고요. 한다면 20만 원 마디가 라인부터는 이제 수익을 챙겨가면서 계속해서 전고점 부근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는 18만 5,500원, 비중 10% 담고 계신데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태네요. 1.4% 상승을 하면서 20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위메이드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언제쯤 익절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은 수익 중이신 거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위메이드 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또 야수의 심장을 가지시고 이렇게 매수를 정말 하셨는지. 야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급등에 따른 그 조정 매물은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메타버스와 NFT가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메이드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이만큼 가는데도요? 네, 굉장히 높게 보이죠. 심지어 6조 6천억짜리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 네, 정말 더-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위메이드가 지금 한국의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더라고요. 그 의장님께서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 불리면서 P2E 게임 한 100개를 출시를 하겠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담으로 그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이 위믹스죠. 네. 네, 위믹스를 삼성전자 S21과 콜라보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네, 그 삼성 네. S21이랑 위메이드와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폰을 하나 만들었어요. 위믹스 폰이라고. 네, 근데 그 위믹스 폰을 사면은 2,400 위믹스를 그때 당시 줬거든요. 그 그렇군요. 가치가 무려 5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눈이 번쩍 뜨는 가격이 갑자기 그렇죠. 지나가는데요. 네. 혹시나 그걸 그냥 줬다고요? 네, 그냥 2,400 위믹스를 이제 줬는데 네. 그거를 이제 애연하고 사신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그게 5천만 원 시가를 발휘를 한다. 속이 아픈데. 그렇군요. 네. P2E 네네. 이 게임 출시를 100개나 네, 한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사실 정부에서는 아직 이 NFT 관련 게임이 그렇죠. 네. 허용이 된 게 아니라서 네. 이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규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게임 규제가 풀렸죠. 청소년 10시 이후에 게임 규제가 풀렸던 네, 것처럼 그 부분은 풀렸죠. 아니 이게 시장에서 말린다고 못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돈 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네, 근데 굉장히 강한 확신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너무 강했나요? 살짝 줄여볼게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완전- 강한 확신 좋습니다. 네, 완전한 건 네. 없고요. 어찌됐든 NFT도 지금 시대에 있어서 P2E 굉장히 네. 자극적이잖아요. 놀면서 돈을 버는 건데 맞습니다. 게임을 해서 돈을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면서 그래도 생산적으로 게임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이게 사행성이라든지 아니면 좀 중독성으로 가면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 또한 저희가 겪어야 될 부분이고 밸런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해서 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NFT 그리고 P2E 관련주들 여전히 상승세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이게 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네. 단기간에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5배가 네, 맞습니다.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주가 조정이 큰 흐름이 없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또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수급이 네, 돈이 또- 몰리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실까요? 금일 또 거래량이 네. 이렇게 받쳐주면서 네. 파는 물량도 많았지만 사는 물량도 많이 있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더 큰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인 다른 게임주들은 그렇구나. 사실 조정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인 그렇죠. 것 같거든요. 네. 위메이드보다는요. 네, 근데 이제 위메이드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게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 그 의장이 정말 일론 머스크처럼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죠. 네. 네, 네, 저도 그 뉴스 기사 많이 보긴 했는데 네, 그 발언들이 아주 하나하나가 맞습니다. 셉니다. 네,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앵커님께서 방금 조정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정은 무조건 옵니다.
이 빙하기라는 건 당연히 오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지금 들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는 이게 만약에 지니까에 온다면 고민 마시고 그냥 지니까에서 파시고 다시 자리를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조금 욕심부리다가 물리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제가 네. 이따가 2부 때 교육을 물타기를 해드릴 건데 네. 물리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네, 그게 아쉬워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허탈감. 아, 이거 내 돈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내 돈 아닙니다. 그거 팔기 전까지 자기 돈 아닙니다. 아. 네, 그 생각을 확실하게 하시고 팔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이 스탠스, 이 생각을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시장에서 시드를 지키면서 돈을 벌 수가 있지. 시드 잃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니까 오시면 무조건 대응하시고 자리를 다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위메이드에 대한 종목 상담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비덴트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탄 NFT 관련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24,200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 톡방에 있는 이 모든 분들께서 최근 흐름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뿐만 아니라 지금 NFT, 이건 코인 관련주까지 비덴트가 있었는데 오늘 비덴트가 0.62% 소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요. 오늘 비덴트보다는 지분 인수한 인바이오젠이 오늘 상승을 그렇죠. 좀 많이 하는 모습 보였고 최근에 또 비덴트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잘 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이 한번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너무 올랐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비덴트라든지 인바이오젠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세력분들이 붙어 있다. 아, 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들이 환호할 때쯤에 이게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셔야 좀 계좌를 지키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딱 비덴트가 환호할 딱 시점이에요. 굉장히 환호할 시점인데 여기서 세력님들이 더 올려줄지 안 올려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24,200원에 들어가셨네요. 아이고, 네 오늘 강심장이십니다. 네, 오늘 들어가신 것 강심장이신 같은데 거고요. 그것도 비중 20%를 들어가셨어요. 오, 셉니다.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네. 가지고 계실 생각도 있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보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고 한다면 그 풍파 고난을 겪으실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네. 네. 결국 주가라는 거는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섹터가 가치를 부각이 됨에 따라서 어차피 올라가는 게 주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24,200원에 들어가셨어요. 그 조정을 버티실 수 있으시냐? 쉽게 말해서 15,000원까지 떨어지셔도 그 비중을 그리고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딜 수 있으시냐? 저는 이거를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내일 바로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캔들 자체가 양봉 큰 거를 그린 이후에 여기 지금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양봉 흐름 이후에 양봉 3개가 지금 이 큰 양봉에 가두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도지형 캔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말은 지금 위에서 굉장히 매수세가 강렬하게 싸우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해석을 하면은 여기 위에 천장 위에 매물대가 없다. 그러니 나는 날아간다.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는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0대 50으로 보고요. 그래서 내일 바로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이 되고 흐름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디가 더 센지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만약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은 저한테 노란 톡방에서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그냥 브리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비덴트에 대한 종목 상담을 마무리로 1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2부 때도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 살펴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물가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